병법 36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일대로. 적이 지칠 때까지 편안히 기다린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단 한 방에 끝내는 것이죠. 고구려 을지문덕이 수나라 30만 대군을 섬멸한 이야기. 서기 612년 고구려와 수나라 이야기입니다. 수나라 양제는 113만의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수나라는 분열되었던 중국을 300여 년 만에 다시 통일한 강대국이었죠. 그런 수나라 육군은 고구려 요동성을 공격했지만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수양제는 30만 5천 명의 정예 별동대를 편성했습니다. 평양성을 직접 공격하려는 작전이었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병사가 100일치 식량을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병사들은 탈진해 죽을 판이었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 식량을 노상에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별동대는 행군 중에 심각한 물자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혼자 수나라 진영에 들어가 거짓 항복을 제의하며 적진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군사들이 지쳤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러 패배하는 척하며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까지 깊숙이 끌어들였습니다. 하루 동안 무려 7번 싸우면서 7번 모두 다 져주었습니다. 수나라 우중문 장군은 승리에 취했습니다. 수나라군은 살수, 청천강을 건너 평양성 30리 지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을지문덕의 작전대로 수나라군은 점점 더 들어왔지만 수나라군은 지칠 대로 지쳐서 다시 싸우기가 힘들었습니다. 평양성은 견고했고 식량은 바닥났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 우중문 장군에게 시 한 수를 보냅니다. 신책 9천문.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묘산 궁지리.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다했노라. 전승 공기고. 전쟁에 이겨서 그 공이 이미 높으니 지족 원운지.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받은 우문술은 식량 부족과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던 군대에 퇴각 명령을 합니다. 수나라 군대는 사방의 적을 경계하는 방진을 갖추며 퇴각했습니다. 7월, 수나라 군대가 드디어 살수에 이르렀습니다. 수나라 군대의 절반이 강을 건넜을 때, 바로 그때 미리 숨어있던 고구려 군사가 뒤를 쳤습니다. 수나라군의 후방 지휘관이었던 신세용 장군마저 전사하면서 수나라군 전체가 붕괴되기에 이릅니다. 30만 5천 명 중 살아서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전쟁을 끝냈습니다. 수나라군이 가장 지쳤을 때를 기다렸고 강을 반쯤 건넜을 때까지 또 기다렸고 가장 취약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꼭 필요한 공격을 하여 전쟁을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2일대로입니다. 2일대로의 핵심은 뭘까요?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려라. 왜 을지문덕 장군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을지문덕 장군이 처음부터 수나라 군대를 상대로 싸웠다면 이길 수 있었을까요? 30만 대군을 정면으로 막을 순 없었죠.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수나라군이 무거운 짐 지고 행군하며 지치기를, 식량이 떨어지기를, 사기가 떨어지기를, 강을 건다는 그 순간,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편안히 예의주시하고 적은 피곤한 상태로 만드는 것. 하지만 그 순간, 그때가 와 공격하면 나는 힘을 덜 쓰고도 최대의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은 대원.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적이 멀리서 오느라 지치기를 기다리고. 2일대로. 아군은 편안하게 쉬면서 적이 피로해지기를 기다리며.
이포 대기. 아군은 배불리 먹고 적이 굶주리기를 기다린다. 차 지력자야. 이것이 바로 군대의 힘, 체력과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계략은 승전계 4계입니다. 이미 유리한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이기는 방법이죠. 요즘도 똑같습니다. 비즈니스에서 경쟁사가 신제품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합니다. 당장 대응하고 싶죠? 하지만 기다립니다. 경쟁사가 광고비 다 쓰고 시장 반응 나올 때까지, 문제점이 드러날 때까지, 그때 개선된 제품으로 한 방에 시장을 가져옵니다. 스포츠에서 복싱 경기를 보세요. 초반에 미친 듯이 공격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방어만 하죠. 지쳐 보입니다. 하지만 체력을 아끼고 있습니다. 공격하던 선수가 지치는 중반, 그때 반격 시작합니다. 협상에서 상대가 성급하게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조건을 빨리 정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상대와 다르게 천천히 갑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시죠. 그럼 상대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주도권이 나에게로 오면 상대는 조건을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직장 상사가 부당하게 나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억울함을 어필하고 당장 대들고 싶죠. 하지만 참고 기다립니다. 상사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냉정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상사의 화가 가라앉은 그때 나는 침착하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일대로를 쓸 수 있을까요? 첫째, 조급함을 버려라. 상대가 나를 급하게 만들려 해도 나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상대가 지칠 때를 기다려라. 사람은 항상 최고 컨디션일 수 없습니다. 피곤할 때, 실수할 때가 옵니다. 셋째, 체력을 아껴라. 꼭 필요한 때가 아니라면 힘을 낭비하지 마세요. 결정적 그 순간을 위해 남겨두세요. 넷째, 강을 건널 때를 노려라. 상대에게도 가장 취약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이 기회입니다. 이 일대로 편안함으로써 피로함을 기다린다. 싸우지 말고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기에 단 한 방에 끝낸다. 을지문덕은 30만 대군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섬멸했습니다. 세상에는 조급하게 싸우다 먼저 지치는 사람, 기다렸다가 한 방에 끝내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